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시장에는 불확실성이 가득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불확실성. 자, 오늘도 투자자들을 위축시키는 또 헷갈리게 하는 여러 소식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코인 그대로 그 자리를 거의 그대로 지켜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시장의 소식들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백악관 소식입니다. 트럼프가 오늘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백악관 일부 중국산 제품에 245% 관세 부과. 여러분 245%.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추가로 또 100%가 올라간 건 아니고 중국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여전히 145%입니다. 이 245%라는 수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의 맥락을 설명하는 것이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와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부 중국 상품에 대한 이전 및 새로운 관세를 모두 나타낸다. 그러니까 예전 관세까지 다 합쳐서 그 정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로 한복 매기고 또 매기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145%의 낮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5%나 245%나 500%나 그게 그겁니다. 일단 100% 넘어가면 감이 없다. 그게 그거다. 금지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이 남자 제롬 파월, 이 사람이 또 시장을 흔들어 놓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파월은 지금까지 발표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 경제적 영향에는 인플레이션 증가와 성장 둔화가 포함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이 인상 수준이 생각보다 이렇게나 높이? 이 사람이 예전에 일시적이다. 관세로 잠깐 이렇게 올라갔다가 제자리 찾아가겠지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거 예상 수치보다 훨씬 높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야, 이거 일시적이 아닐 수 있나? 하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다 영영 금리 인하는 없는 걸까? 파월이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과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것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연준의 목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가 안정,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용 안정. 자, 이렇게 둘 다 안정시켜야 되는데 지금은 둘 다 위태위태해 보이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경제가 각 목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으로 다른 시간적 지평이 얼마인지 고려할 것입니다. 이 사람 말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많이 망가졌냐? 그걸 보고 더 많이 망가진 쪽을 좀 일으켜 세우겠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면 금리 인하 못하는 거고 고용이 다 죽어가면 금리 인하를 팍팍 하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파월은 지금은 위급한 상황은 아니다. 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고 지금은 지켜보자. 자, 그리고 파월이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암호화폐가 주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은행 규정이 완화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자산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 왔는데 이제는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큰 규모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은행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도 막지 않고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연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우리들의 코인. 자, 이제는 리플 소식입니다. 법원 SEC의 60일 유예 허가 리플 항소에 대해서 리플 소송 다 끝난 거 아닌가? 자, 양측이 모두 사건을 기각하기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순회법원의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있을까? 일단은 이렇게 유예를 시켰는데 둘 다 그만하겠다는데 무슨 유예? 아마 행정적인 절차가 좀 남아있지 않나. 어쩌면 폴 애킨스가 마지막 마무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폴 애킨스의 임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상원의 인준은 확정되었는데 아직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고요. 선서를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 본격적인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플 투자자들은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비실비실합니다. 너무 싼 것 같은데 혹시 저평가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 뭐 우리들의 그냥 바람일 뿐일까요? 그런데 너무 비트코인 가격이 싸면 채굴자들이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수지 타산이 안 맞을 수 있다. 자, 증가하는 압력으로 인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대량의 BTC 보유량을 매도해야 함. 매도를 해야 한다. 돈이 없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한다. 직원들 월급 주고 채굴기에 할부로 산 거 그거 페이먼트를 내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낮으면 현상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지금 생산 단가는 얼마일까요? 매크로마이크로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 생산 단가입니다. 2024년 반감기 이후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1,692달러. 대략 이 정도 되는데요. 91,700달러 정도. 그런데 비트코인 가격이 83,931달러입니다. 하나를 채굴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이 정도인데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채굴자들은 문을 닫아야 되겠죠. 일정 기간만 이 정도 가격에 머무른다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팔아가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길어진다면 빨리 그만둘수록 좋은 거죠. 채굴장 접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생산 단가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전기세, 인건비, 그리고 장비들의 감가상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아도 이 정도 가격이면 비트코인이 너무 싸다, 원가보다 싸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겠는데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채굴 가격보다 아래에 있을 때는 머지않아 비트코인 상승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반감기고요. 여기가 반감기. 그리고 여기가 반감기. 반감기 이후 보상이 반으로 줄죠. 그래서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생산 단가보다 아래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을 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면 이렇게 분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2017년 그리고 2020년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 생산 단가를 넘어섭니다. 그리고는 큰 상승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여기 채굴자들의 적자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결국 비트코인은 생산 단가보다는 그래도 높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모습 기대해 봅니다. 자, 이제는 비트코인 가격과 금 가격을 비교해 봅니다. 오렌지 색깔이 비트코인, 노란 색깔이 금입니다. 비트코인과 금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타이밍이 다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가격이 오르면서 돈이 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물론 이때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금 가격이 빠지면서 이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이때가 2017년. 자, 이제는 이 부분. 금이 미친 듯이 오릅니다. 이때는 2020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금 가격이 빠집니다. 이 유동성은 비트코인으로.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금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만은 없으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곧 금 가격이 내려가겠죠. 금 가격이 내려간다면 이번에도 이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역사가 반복된다면 이렇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날까요? 금과 비트코인은 둘 다 하드 자산입니다. 절대 가치를 지켜주는 가치 저장의 수단. 자, 그런데 위기 때는 금을 선호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기도 하니까 상황이 불안해지면 다 팔고 이렇게 금으로 옮겨갑니다. 여기 이 금. 자, 그런데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이자도 안 주는 이 금에 영영 돈을 묶어놓을 수는 없겠죠. 그러면 조심스럽게 조금은 더 공격적인 하지만 가치를 그대로 지켜줄 수 있는 비트코인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이동해왔다. 자, 여러분, 지금 금이 오르는 이유는 뭐죠? 지정학적 위기와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자, 똑같은 걸 이 디지털 시대에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이건 아날로그 시대의 가치 저장, 이건 디지털 시대의 가치 저장. 지금 우리는 아날로그 금융에서 디지털 금융으로 전환하는 그런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의 불안한 국제 정세를 쳐다보고 있자면 어질어질합니다. 자, 누가 누구를 공격하든 관세를 얼만큼 때려대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정리되겠죠. 그 과정에서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위기를 통해서 혁신이 가속화되는 걸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코로나가 한 예일 수 있겠죠. 지금의 상황도 그러하지 않을까.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